감정 싸움으로 치닫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행안부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 판매한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5만 원권 3억 7천만 원 상당을 컬러 프린터로 위조해 유통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다양한 독도 행사를 엽니다. 3년째 사이버 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감정 싸움으로 치닫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또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고 경상북도도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무산 위기에 놓였던 행정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기겠다던 대구시가 행안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시는 지난주 행안부로부터 중재안을 전달받고 14일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맞대응을 피한 채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중재를 요청해왔던 경상북도도 새로운 조정안을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중재안은 그동안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통합기관 명칭과 청사 위치, 시군 권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대구 경북 특별시로 통합하고 통합자치단체에 속한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재안을 최종 수용하게 되면 후속 절차가 추진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그 특별 법안 마련해야 되고 또 이제 지역민들 그 의견 수렴도 좀 해야 되고 설명회라든지 그런 이제 절차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 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서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다 지난 8월 말 홍 시장이 무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남 곳곳에서 전국체전에 나선 선수들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합천에서는 유도 경기가 그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허자매로 불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와 동생 허미호 선수는 물론 전현직 유명 선수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유도로 하나 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중하게 상대 선수를 탐색하다 찰나의 순간 허점을 파고들어 한판 승을 따낸 선수. 파리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허미미 선수입니다. 57kg에서 63kg급으로 체급을 높인 데다 부상으로 100%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체전에 나선 허 선수의 각오는 다부집니다. 이번에 저 체급이 올리고 63에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유도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 선수의 동생 허미호 선수도 55kg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세계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뒤 바로 나선 대회입니다. 아쉽게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허 선수는 다음 경기를 다짐합니다. 바로 한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유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여기도 앞으로 못했어요. 단체전에서는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메달 타고 싶어요. 매트 위의 한판 대결 전국체전 유도 경기가 합천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스타들의 출동과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경기장은 응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원래 유도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전국체전 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매력 있는 유도 시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명 화자매로 불리는 허미오 선수부터 한국 유도를 빛낸 스타 선수,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전국체전.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 유도 최중량급 메달을 안긴 김민종 선수는 부상으로 대회에 참가는 못했지만 동료들을 응원하며 유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금메달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도에 대한 인기나 인식이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시합에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럼으로써 유도의 이제 부흥기를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도란 종목 하나로 한 곳에서 열띤 경기와 응원을 보내는 선수단과 관객들. 메달을 떠나 하나 되는 전국체전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 판매한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북경찰은 14일 한국은행 5만 원권 지폐 7,400여 매,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을 컬러 프린터로 위조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21명도 모두 검거됐고 이들 중 8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폐 위조범들이 주로 모텔이나 목욕탕, 재래시장 등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은 현금 거래 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 다양한 독도사랑 행사를 개최합니다. 사이버 독도학교를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와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사랑 출석 체크 이벤트, 수료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독도사랑과 독도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3년째 사이버 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비판과 논란 속에 첫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임시회 일정을 개시했다는 뉴스 살펴봅니다. 끝으로 경북에서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산림 종사자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소식 짚어봅니다. 네, 먼저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일 열렸다고요? 네, 지난 8일 대구시 직원동호회 대구 가무의 주최 형식으로 2024 대구시 공무원 노래자랑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골프 대회와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추진된 노래자랑 대회에는 대구시와 구군,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총 25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 4개 팀을 추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하고 각각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했습니다. 상품에 소요된 예산 및 노래자랑 대회 개최에는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 예산이 사용됐고 홍준표 시장은 대구 미래혁신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직원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의 장이라고 대회를 평했습니다. 네, 직원 사기 진작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만 대구시청 내외부에서 대회 개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 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직원 동호회 행사라면서 직원 강제 동원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대구시 총무과장이 구군 부단체장에게 직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연락을 했다며 공무원 골프 대회와 마찬가지로 외피는 동호회 자율 행사로 보이지만 홍 시장 기호에 따르는 일종의 관제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이 지지자들과 소통을 위해 개설한 청년의 꿈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정말 싫어한다는 폐지 요청이 있었지만 홍 시장은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라며 폐지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은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각각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지난 12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각각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21일까지 회기를 이어가며 47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고 경북도의회는 20일까지 조례안 등 60여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기 시작 단계에서부터 양 의회가 공통적으로 관심 가진 주제는 행정 통합입니다. 김대일 경북도의원은 지난 10일, 이성호 대구시의원은 11일 각각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행정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한 정책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정책 질의를 통해 이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과 지방시대 위원장에게 중재안을 요청했고 11일께 중재안이 제시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중재안을 수용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끝으로 지난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확인됐죠. 네, 김성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북에선 5년간 807명이 안전사고로 다쳤고 12명은 숨졌습니다. 전국 부상자는 4,884명, 사망자는 77명으로 강원에서 가장 많은 1,004명이 다쳤고 사망자도 2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부딪힘, 맞음으로 인한 부상이 1,409명으로 가장 많고 절단, 배임 1,368명, 깔림 843명, 넘어짐 740명 등입니다. 사망사고는 33명이 깔림사고에서 발생해 가장 많습니다. 김 의원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주시 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을 챙기느라 분주한데요. 이진락 의원은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 경주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외동업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제2대, 3대, 5대 경주시의회와 제10대 경북도의회를 거쳐서 제9대 경주시의원 5선째 지방의원을 하고 있는 이진락입니다. 경주는 신라환경 핵심유적 복원 재정비 사업을 인해서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신라환경 핵심유적은 물론 외곽지의 신라환경 복원 사업에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남은 철로 이슬로 인해서 폐역이 된 대안책으로 입실력 신설과 그리고 또 양남면, 문무대항면 간포업의 경주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방위원으로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MR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현재 외동업에 산재한 경주시 전체의 한 절반 숫자에 있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국제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외동업은 물론 우리 경주시 전체의 경제발전 그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위원으로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주시의 위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주 시민들의 아픔을 오르고 또 바라는 바를 잘 반영해서 경주시와 함께 경주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경주에서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14일 오전 4시 36분쯤 경주시 천북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 10여 톤과 공장 벽면 등을 태우고 1시간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더미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51분쯤에는 경주시 외동읍의 금속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